소울류, 호불호가 정말 많은 장르죠. 게임은 어렵지, 그로 인해 자꾸 죽어서 스트레스 받지, 보스 하나 잡는데 수십 번 죽어가면 몇 시간 동안 덤벼들어서 잡게 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게임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마치 직장 퇴근하고 쉬면서 게임하는 게 아닌 퇴근 후에 학원 다녀온 기분이 들 정도로 피곤하기까지 한 장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근성으로 클리어했을 때의 쾌감, 그리고 직접 베어내는 듯한 타격감, 그로 인해 몰입감까지 매력적인 요소는 충분한 게임이죠. 이제 막 콘솔 게임에 입문한 뉴비분들이시라면 게임을 좀 하다가 소울류라는 말을 듣고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은근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콘솔 뉴비분들이 즐기기 좋은 소울라이크 순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나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해줄까 하고 왔습니다. 각 게임마다 모든 사람들이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릴 것 같지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옆집 동생에게 아니면 동네에 게임 좋아하는 형님한테 소울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리를 들어서 추천해준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4티어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티어가 지금 당장 플레이를 도전해봐도 될 만한 게임들이고 1티어가 가장 나중에 즐겨봐야 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문하기에 좋은 티어이기 때문에 난이도랑은 무관합니다. 저는 쉽다고 입문하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편의성과 몰입감이 좋아야지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저만의 기준으로 소개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4티어 게임들, 뉴비들 이 게임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게임,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여기 위에 점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10점 만점 기준으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적어봤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재미라는 점수는 진짜 100% 주관적으로 제가 재밌게 즐겼다고 생각한 만큼 점수를 한번 줘봤습니다. 최적화가 아쉬운 단점이 있긴 하지만 나름 할만했고 그래도 요즘 컴퓨터엔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입문하기 적당하게 쉬운 난이도와 엄청나게 스피디한 전투, 그로 인한 몰입감과 액션성 때문에 정말 재밌게 한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좀 삼국지와 요괴를 짬뽕시킨 기괴한 내용이라서 볼품없긴 하지만 소울류 게임을 즐기는데 아주 적합한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울류 게임은 스토리가 좀 미흡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즐기는데 아주 적합한 게임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참, DLC 시리즈들도 있는데 이건 평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본편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편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4티어 두 번째 게임, 피해의 거짓. 아주 귀한 국산 게임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게임이고요. 소울라이크계에서 아주 유명한 블러드본과 상당히 흡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기에 편의성을 일부러 좀 약하게 장치해둔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예전 느낌이죠. 이런 거는 불편한 느낌을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이게 적당하게 잘 밸런싱 되어 있어서 플레이 해보시면 처음엔 어렵고 불편해서 이게 맞나 싶으시다가도 적들 뚝배기 깰 때의 그 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되어가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점들 때문에 이 게임은 3티어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티어로 넣은 이유는 최근에 추가된 패치 때문입니다. 난이도 조절 시스템이죠. 소울라이크에는 난이도 조절이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난이도인데 피구라는 난이도를 3단계로 이번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플레이하다가 어렵다 싶으시면 쉬움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딱 소울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입문하기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7점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했을 경우이며 가장 쉬운 난이도로 플레이하시면 난이도 2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텔라 블레이드나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어려운 난이도로 했을 때 피구라 가장 쉬운 난이도랑 조금 비슷하거나 피구라가 조금 어렵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만든 첫 트리플 A급 소울라이크였던 것 같은데 출시 전엔 반신반의였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훌륭하게 만들어준 게임입니다. DLC도 엄청 재밌으니까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DLC부터는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4티어 세 번째 게임, 검은 신화 50. 오늘 소개할 게임들 중에서 최고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아마 2챕터 정도까지만 클리어해도 이건 이미 인생 게임이겠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엔딩까지 보면 당연할 거고요. 제 채널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역해 주인공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커마가 있는 게임을 좀 좋아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털복숭이 원숭이 녀석으로 인생 게임 운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완벽한 게임이에요. 그래픽, 연출, 사운드, 컷신, 스토리, 몰입감, 타격감 뭐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완벽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난이도도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어려운데 왜 4티어에 넣었냐? 어렵지만 편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필드 자체는 상당히 쉽게 구성되어 있고 죽어도 페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부담감이 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로도도 확실히 덜하고요. 최신 게임답게 이런 편의성들 때문에 기존의 소울라이크는 매니악하다 게임의 틀을 벗어버리고 대중성을 상당히 끌어올린 게임이라서 보스전만큼은 어렵지만 아무리 어려워봤자 컴퓨터 상대입니다. 그냥 근성과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 클리어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문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4티어 게임들로 소울을 제대로 맛보셨다면 3티어 라인들 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3티어가 좀 애매해서 몇 개 없긴 합니다. 3티어 첫 번째 게임, 엘든링. 역시나 최고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있습니다. 아니죠. 그냥 최고의 게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엘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티어에서 4티어까지 어디에 넣을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3티어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았고 처음 입문작인 4티어로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긴 합니다. 물론 준내 어렵긴 합니다. 필드도 많이 어렵고 보스도 어렵고 본편 기준 밸런스가 잘 잡히기 어렵습니다. DLC는 난이도가 9.5점급이니까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DLC부터 확 어려워집니다. 일단 소울라이크 중에서 이 녀석만 오픈월드 게임인데 그래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고 진짜 하루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직장인들 기준 1년 내내 가지고 놀아도 될 정도로 방대한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하다가 어려워서 막힌다 하는 보스가 있으면 그냥 잡지 마세요. 그냥 다른 필드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캐릭을 열심히 키워서 나중에 도전해도 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원래 프롬소프트가 매니악하기로 가장 악명 높은 게임 회사인데 엘든링만큼은 대중성과 편의성을 나름 많이 챙긴 게임이기 때문에 오픈월드를 뛰어다니면서 프리하게 즐기시기에도 아주 좋고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소울게임에 재미를 붙이려면 이 정도 난이도는 극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게임을 하면서 난이도랑 게임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울게임 자체랑 취향이 안 맞으실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 취향을 알아내기에도 더욱더 편하실 겁니다. 단점으로는 소울라이크 정점에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게임 하나로 그냥 졸업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소울라이크 딱 하나만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이 게임을 추천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처음 시프라 강유역 내려갔을 때 처음 지하 세계를 마주했을 때 그때 느낀 소름은 제 게임 인생을 다 통틀어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3티어 두 번째 게임 퍼스트 버스커 카잔. 이번에도 국산 게임입니다. 넥슨에서 만든 게임이고 던파 스토리를 베이스로 한 게임인데요. 재미 점수가 좀 낮아서 이건 망게임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싹 다 재밌는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노잼 게임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들 중에서 점수가 조금 낮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최고의 게임들과 비비다 보니까 6.5점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잔은 처음 출시했을 때 난이도는 9.5점을 줄 정도로 미친듯이 어려웠는데 패치와 난이도 조절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쉬움으로 해도 6.5점, 7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도 최신작이다 보니까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데 보스전에서 죽으면 바로 앞에서 시작하고 소울도 바로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등 편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스도 반복적으로 잡을 수 있어서 아이템 파밍의 재미도 있고 필드 자체의 난이도도 적당하게 쉽고 재밌으면서 보스전에 거의 몰빵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작들과 좀 다르게 카툰 렌더링 그래픽이고 전투도 콤보 형식으로 몰아치는 타입이라서 약간 이질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좀 변화를 준 독특한 소울라이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티어 세 번째 게임 스타워즈 제다이 시리즈. 아니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데 얘가 왜 3티어임?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소울 느낌도 덜 나고 사실상 아주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소울라이크 해보신 분들에겐 이 게임 그냥 패스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입문적으로 이 게임을 해보신 후에 다른 소울 게임을 해보신다면 뭐지 어느 게 찐 소울이야? 라고 혼동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소울의 재미를 붙이시기엔 첫 번째 게임으로 추천하기엔 이리저리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울라이크라고 하기엔 너무 쉽기 때문에 이 게임을 끝내고 다른 소울을 시작하면 난이도에 대한 격차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 자체는 아주 재밌는데 소울라이크 느낌이 많이 빠진 게임이고 최적화가 진짜 최악인 게임이라서 막 엄청 땡기는 거 아니면 솔직히 패스해도 상관없는 작품인 것 같긴 합니다. 이까지 3, 4티어 게임들 재밌게 엔딩 보시고 즐기셨나요? 그럼 앞으로 2티어 게임들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안 해봐도 됩니다. 앞으로 새로 출시될 잘 만들어서 나올 소울라이크 게임들을 기다리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래도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더 플레이 해보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3, 4티어 게임들보다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의성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임들이고 소울라이크 입문이 아닌 망자의 입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젠 뉴비가 아니고 망자 입문 단계로 한번 구경 가보시도록 하죠. 2티어 첫 번째 게임 다크소울3. 재미는 솔직히 저만 10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재밌게 한 게임이고요. 일단 분위기랑 브금이 미친놈이라 보스 만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그 당시엔 진짜 어려운 게임이었지만 요즘 워낙 난이도 높은 게임들 많이 접해봐서 지금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난이도를 한 7 정도로 내려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예전 게임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필드도 지랄 맞습니다만 그나마 다크소울 시리즈 중에선 최신 게임인 편이라서 덜 지랄 맞습니다. 그리고 소울라이크라는 장르 자체가 아마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파생된 걸로 알고 있으니 정말 엄청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망자가 되기 위해서 꼭
꼭 거쳐야 될 게임이라고 하면 다크 소울 3라고 생각합니다. 2티어 두 번째 게임 블러드본. 역사적인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피해의 거짓에서도 언급했지만 블러드본을 모티브로 한 게임들이 한 트럭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느 게임 하나 블러드본에 비비는 게임이 없어요. 진짜 피고라를 제외하고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게임들 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잘 만들었고 재밌는 게임인데, 지금 플레이하시기에는 이게 플스4 시절 게임인데다가 플스4 시절 때도 그래픽이 막 좋은 게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편의성과 불친절함은 덤이고 다른 소울류와 다르게 방패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드를 할 수 없어서 오로지 회피와 패링만으로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확 올라갑니다. 아마 그래픽만 참으실 수 있다면 지금에도 너무 재밌는 게임인데, 이게 플스4 시절에 나왔다 보니까 엄청 앞서 나간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린 그래픽과 30프레임 고정으로 인해서 솔직히 지금 플레이 해보기엔 비추이고 리마스터나 리메이크가 나오길 그냥 저랑 같이 기도나 하고 있자고요. 근데 지금은 60프레임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해보지 너무 오래돼서. 아마 30프레임일 것 같긴 해요. 2티어 세 번째 게임 인왕 시리즈. 현재 1, 2가 있고 3편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1편은 주인공이 너무 별로라서 몰입이 안 돼서 중도 하차했는데, 난이도는 1, 2편 나름 비슷했던 것 같고 1편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시스템도 거의 동일합니다. 인왕2를 저는 정말 재밌게 했는데 프롬류랑은 또 정말 많은 차별화가 된 시스템이라서 처음엔 많이 헤맬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왕 게임은 소울라이크를 베이스로 만들긴 했지만 상당히 자기들만의 색과 개성이 강한 게임이라서 사실상 인왕류라고 불렀어도 어울렸을 만한 게임이에요. 중세의 다크 판타지 풍보다는 이런 일본 요괴 사무라이 느낌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왕이 더 재밌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게임 역시 필드나 보스몹들, 편의성들 그렇게 좋지 않고 상당히 괴랄한 편이기 때문에 유저들을 망자화시키기엔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인왕2에서 편의성을 대폭 올리고 난이도를 대폭 내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만든 게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와룡을 재밌게 플레이했고 난 이거보다 조금 더 매니악해도 충분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인왕2를 꼭 해보시길 바래요. 2티어 네 번째 게임 세키로. 유저들의 게임 성향, 게임 타입에 따라서 오히려 세키로가 소울류 치고 상당히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 하다가 혀 깨물고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웠고 여태 해본 싱글 게임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절대 고전 게임은 아니라서 3, 4티어에 넣어도 되는 게임인데 제 기준 순수 난이도 하나 때문에 2티어로 넣었습니다. 어려워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엔딩 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링으로 이루어진 게임이라 박자감이 정말 중요한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박자감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패턴 다 익히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패링 버튼을 못 눌러서 수십 번 죽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보스와의 전투는 진짜 피말리는 치열한 사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세키로를 인생 최고의 게임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만큼 재밌고 소울라이크 중에서도 호불호가 별로 없는 게임이에요.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다른 건 모르겠고 칼을 맞대면서 싸우는 칼싸움 액션 게임은 세키로가 무조건 가장 재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리얼하고 재밌는 칼싸움이 나오려면 세키로2가 출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울라이크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임이고 압도적인 녀석이라서 3티어에 더 어울릴 법한 게임이기도 하네요. 망자가 되기 싫은 분들이라도 세키로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티어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망자 그 자체인 게임들이죠. 보통 게임을 재미로만 하시는 분들은 3, 4티어 플러스 세키로까지 즐기시고 신작 기다리시면 되고 난 좀 심도 있게 소울라이크를 파봐야 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2티어에서 1티어까지도 손을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재미의 영역이 아닌 고통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통의 영역을 즐기시는 분들, 나는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거기에 게임을 하고 나면 피로도가 너무 쌓여 하지만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 1티어 게임들 꼭 해보세요. 1티어 첫 번째 게임 명말 공허의 깃털.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 가장 최신 게임입니다. 이 자식들이 일부러 고전 느낌 내게 만들어서 매니아층을 노린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야 뭐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변태라고 하면 되는 건가? 엔딩까지 보고 나서 생각해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날 고통스럽게 만들었나? 라고 하면 9점이나 10점을 주고 싶네요. 보스전은 적당히 어려웠지만 화토풀에서 좀 뛰어와야 하고 필드는 진짜 괴랄함 그 자체에 쇼컷이 많다고는 하는데 어디다 숨겨놓은 건지 찾기도 힘들고 쇼컷 못 열고 엔딩까지 본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할 말은 많지만 참습니다. 아마 엔딩 보신 분들 중에서 패드나 키보드 한두 개 해먹으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 게임이에요. 그래도 확실히 중독적인 맛은 있으니까 2티어 게임까지 아주 맛있게 드셨다 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티어 두 번째 게임 데몬즈 소울 오리지널. 한 차례 리메이크가 됐던 게임입니다. 리메이크 그래픽을 상당히 잘 뽑았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리메이크로 플레이하실 거면 2, 3티어 정도에 두고 싶어요. 한 2티어 정도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는 똑같지만 그 고전
고전 그래픽에서 오는 시야의 작가틈 때문에 뒤지는 게 바로 이 소울의 매력이거든요. 여튼 소울 게임의 원조, 첫 번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이 소울 입문적으로도 너무나도 혁신적이었던 게임이었기에 이 오리지널 편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도 소울 입문작이었기에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역시 망자라면 데몬즈 소울을 안 해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게임도 욕 나오지만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좀 짜증나는 구간이 많아서 그렇지. 1티어 세 번째 게임, 마지막이죠. 다크 소울 1, 2, 스콜라까지. 전 사실 다크 소울 1편은 아직까지 엔딩 못 봤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했을 때 한창 직장을 열심히 다닐 때라서 이 당시에 나온 게임들을 끝까지 해볼 수 없었거든요. 다크 소울 2는 제가 3편이랑 블러드본 해본 이후로 플레이를 해봤으니까 엔딩까지 잘 해봤고요. 사실 두 게임 다 고전 게임이다 보니까 보스전은 지금 하면 쉽습니다. 옛날 게임 만드는 성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패턴도 단순하고 몇 번 보면 쉽게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화토불이랑 보스랑 상당히 멀리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냥 불이익, 불친절, 불편함 이 세 가지를 모든 시스템에 다 탑재하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특히 다크 소울 2 DLC인 스콜라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만 더러운 소울류 출시하면 스콜라 냄새 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요즘 플레이를 하면 공략도 잘 나와 있고 해서 필드만 잘 거친다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을 텐데 공략 전혀 안 보고 하신다면 진짜 어디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고 필드가 진짜 주옥 같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괜히 스콜라가 아니죠. 다크 소울 1, 2 이 작품들은 진정한 망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울라이크 게임 어디서부터 입문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망자가 될지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여기에서 더 뻗어져서 소울라이크 맛을 살짝 넣은 다른 장르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나오던 장르이지만 메카닉과 접목시킨 아모드 코어 6 정말 재밌고 3티어에 넣을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메카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렘넌트 1, 2 이거는 총그 소울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FPS 느낌의 게임인데 소울라이크 느낌을 접목시킨 게임입니다. 이것도 3, 4티어 정도로 꽤 괜찮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옵스키르 클레르 33 원정대 이건 완전 다른 장르 JRPG 턴제 게임인데 턴제 게임 안에서 소울의 냄새를 살짝 첨가해놔서 진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4티어에 누구나 입문하기 좋은 게임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33 원정대는 인생 게임 반열에도 넣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만든 게임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더 재밌는 장르가 생겨나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거리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